예,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테스트하고 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테스트하고 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후에 누구야 그 손혜진, 소명식, 또 장혜자 이 세 사람의 사기 방판 유사 수신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 쪽에는 엄윤상 변호사가 하고 있고 장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합채권단의 대표 우리 엄윤상 변호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엄윤상 변호사가 뒤에서 연합채권단을 참 행보가 많은 변화들이 많았죠. 첫 번째로는 작년 23년도에 처음 가입해가지고 아마 VIP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데 1월 2일 날 이상은에 대해서 구속적 부심을 한다고 해서 올라왔고 유경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견 변호사로서 계속 일을 하다가 2월부터는 이제 손혜진 측에 아마 그 후원을 받아서 계속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엑츠 지완 이 하는 일을 옥중 경영의 최일선에서 도와주다가 이상은 회장의 신임을 얻어서 4월 초에 LKB 삼성부동산을 갖고 있는 LKB의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죠.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보석되자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신탁 무효 소송을 했다가 결국 내팽개치고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하고 사라진 상태에서 이상은 회장이 8월 29일 날 막 무죄될 것이다. 성추행도 무죄될 것이다. 무죄 증거를 아주 열심히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쏙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어디 갔나? 이 사람이 그러더니 갑자기 11월 말에 파산되고 나니까 연합채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다 연합해서 이게 그야말로 연합이 아니라 정말 이게 피하가 없이 잡탕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채권단이 돼서 해서 자기들만의 이득을 보자. 완전히 그 하이에나 같은 채권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손혜진 이분이 고문이 돼서 일을 하던 걸로 이제 다 드러났고, 거기에 적극적인 홍보 이런 일을 하려면 앞방에 서서 누군가 무슨 야바이 장터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하는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대단히 낙심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산 관제인 김은창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김은창 관제인이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김은창 관제인이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명훈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아마 이분이 회계와 전반적인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에 이명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런 이 사건의 전모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혜진, 소명식, 장혜자 이 세 사람의 사건 기록에 사실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모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이제 파산 재단에 넘겨야 된다. 이제 파산 채권에 주겠다는 게 연합 채권단. 그다음에 휴건대의 일관된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산 관제인 김우창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사실 그리고 김우창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김우창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달려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치 부산 가는 KTX 타고 가면서 서울 갈 거를 기대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최정일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해적선과 구원선이 있어요. 근데 해적선을 타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 우리가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많은 이 폼장이나 많은 여기에 했던 분들 나는 잘 모르고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법의 명언이 있습니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성령의 역사, 세게 역사하는 곳에는 동시에 사단의 역사도 강한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는 그 속이고 이간질하고 내용을 다수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많은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저희가 수익권 신탁에 대한 거 많은 분들 벌써 7만 6천 명,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8천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관제인과 사실은 이 싸움은 여기 있는 시끄러운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에버그린님 반갑습니다. 이 파산 관제인과 법적 논리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은 김우창 관제인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후배 중에 변호사인데 관제인 영역으로 법무법인 상상의 대표로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몰수보존되고 신탁이라 하는 것을 아마 김우창 관제인도 처음 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는 회생 및 신탁에 관한 법리를 가지고 적용했다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우창 관제인이 본인이 파산적인 이 업무를 하다가 법리가 좀 막혔는지 회생법원에 법률 자문을 좀 얻겠다. 그래서 외부 더 큰 로펌에 그 자문을 얻겠다는 자문도 허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산 관제인 김우창이 나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김우창 관제인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파산을 시켜가고 기계적인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그 휴스템은 이분이 맡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우창 관제인이 몰수 보전과 신탁을 풀고 본인이 채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휴스템의 채권은 두 개의 큰 보호막이 되어 있습니다. 금수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년 4월 달에 3월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더스 살리기 운동을 하니까 이 사건이 서초소 나이르로부터 금수대로 갔죠. 금수대에 가서 전면적으로 제가 먼저 이 그 수사 박상준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재산을 빨리 이 상태에서 보존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감사한 게 이 장애자 이 사건 기록에
그 수사했던 모든 재산 현황이 다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잘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몰수 재산된 그 상대방, 예를 들면 다스버스, 그 다음에 만내, 삼성부동산의 만내, 그 다음에 ES바이오, 그 다음에 장장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코엑스타, 이런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좌 추적하고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이 수사 기록에 전부 다 첨부한 후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몰수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누가 계획을 세워서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다 보면 모해를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상은 회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터무니없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상은 회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라고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보혈 찬양을 하고 있다가 우리 23년 12월 달에 그 12.12 사태가 난 후에 이미경 품장이 와서 이걸 살려달라. 이상은 회장이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정말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거절하다가 이분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가 그러면 광화문으로 와라. 그래서 보혈 찬양 중에 잠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분의 이상은 회장 강의와 몇 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좋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상은 회장이 그 함께 있는 변호사를 내가 만날 수가 없지 않냐. 그 당시 30분이 넘는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종근 변호사, 또 LKB, 또 화우, 또 여러 로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륙 아주 변호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겠냐. 이상은 회장이 굳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런데 계속 그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 열흘간 교착 상태가 있다가 지금에 보니까 우리 그 정기령 위원장님과 그 밑에 있는 우리 전 그 매니저 이 두 분이 이상은 회장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손혜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반 접견을 막고 못 만나게 단절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 이 그 정기령 대표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앞에서 기다리라. 그래 반드시 취소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접견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그때 그 틈을 접견이 취소됐고 그 틈에 우리 전 대표님 또 이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략까지 짰습니다. 10분 면회 중에 7분은 그냥 들으라. 이상은 회장이 떠드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2분 만에 이걸 하려면 내 말 들으라. 이성희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울면서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라 라고 해서 이상은 회장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을 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역사한 것처럼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상은 회장이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이 뜬금없이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연락이 돼서 그 다음날 제가 이상은 회장의 접견을 가게 되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체 상황을 들으니까 해산이 되고 또 이 많은 채권자들 선착순으로 압류가 시작되니까 이거는 6.25 동란보다 더 큰 소송 대란이 6.25 같은 큰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거는 신탁을 통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을 휴스템이 해산되면 채무 초과가 아니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이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영농조합 관련된 일보다는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해산이 되면 청산이 돼야 되니까 빨리 구원선을 만들 신설법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포항 설림병원의 사례가 많은 경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포항 설림병원도 제가 2014년 8월 5일 날 취임했습니다. 자, 그 당시 한 4, 50억 돈이 외부 자금이 수혈된다고 믿고 갔는데 이사장님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에 가자마자 부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채권단한테 설명했고, 그때 그 채권단이 저의 호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마치 설림병원에도 엄병과 똑같은 변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윤상 변호사처럼 이 조대한 변호사인데, 이 조대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나 회생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분이 황당한 논리를 폈어요. 임금 채권을 다 보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연합채권단의 엄윤상 같이 자기가 이 법인을 회생시켜서 자기가 관제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민정수석하고 내려와서 이분이 한 게 바로 회생 개시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채권단과 직원들이 세월을 침몰시키고 조사를 방해하고 다시 와서 하는 것이 조대안이라고 데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률적인 바른 법률을 얘기했죠. 바른 법률. 절대 임금 채권을 100% 보존받지 못한다. 그리고 채권단들과 함께 해서 포항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그 많은 그 상거래 채권단 전체가 저한테 관리인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 KTN처럼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지방지가 있었어요. 이 선동하는 그 잘못된 정보죠. 왜냐하면 임금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좋은 요양구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버렸고, 결국은 제3자 두 가지 안을 얘기했어요. 그쪽 안과 있고 상거래 채권단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냥 법원에서 부산 쪽을 좋은 요양병원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에 돼 있고,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첫째, 상거래 채권이 200억이었어요. 200억을 단지 3%인 6억 원의 채권이 동결됐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채권이 1억이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냐면 300만 원 주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원하시나요? 1억이면 3% 받고 오케이 하겠다는 게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했고, 또 노조를 제외한 일반 임금 근로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 33%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 좀 더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자 M&A 방식에 대한 회생 절차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한 거죠.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2010년 전에 설림병원의 일을 KTN은 뭐라 그래요? 이성희 때문에 넘어갔다.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또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게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거는 급한 게 아니고 그런 법률 절차를 지금 해서 하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탁이라는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통장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월 8일 회생 될 때까지 직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앱도 살아 있었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신탁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금이 일로 오지 않는데 자회사 자금마저 신탁을 받아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 시장이 큰 장이 튼 겁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페리오 사건 침몰이라든가 이런 일이 나면 제일 크게 변호사들이 흥분합니다. 왜냐? 거기 전부 다 송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더스는 이 서초동 법원에서 큰 장이 섰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LKB라고 하는 큰 로펌이 거기에 대표있던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는 바로 LKB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생 전문 센터를 만들었다가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든 게 로집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엄청난 로펌 입장에서는 큰 사업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LKB, 화우, 그 다음에 대륙, 아주 여기서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 저희가 신탁이 되고 했고, 지금까지 이제 엄윤상 변호사는 그에서 무효 주장했지만, 엄윤상 변호사는 11월 11일자로 이상은한테 해임됐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반박 자료를 못 냈어요. 왜냐? 횡령이라든가 위조한 게 다 무혐의 처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사건이 파산이 됐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김희창 관제인이요. 그래서 영민한 우리 그 엄윤상 변호사는 누굴 만나요? 자기가 그 당시 LKB 대표이사니까 바로 김희창을 만나요. 그래서 채권을 헐값에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작전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작전에 이 엄윤상이는 LKB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LKB 돈이 삼성부동산 매각된 거죠. 그 돈을 누가 처리했냐? 박성희 실장이 했죠. 이 박성희 실장이 데리고 와서 피해자들, 이렇게 김수곤 같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한 사람이 이명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가 심증으로만 저희가 알았는데, 제가 오늘 보는 게 자료로서, 수사 기록으로서 충격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난 걸 가지게 되었고, 또 영상에 보면서 이 누구야, KTN 김홍근 대표가 이명원 대표를 너무나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분들 관계는 뭔가 특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합채권단의 대표가 누구예요? 엄윤상이고,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이 김수곤입니다. 이 김수곤이 연합채권단을 하면서 당시 권익위에 활동하고 있던 누굴 만납니까? 바로 부산의 미장원 원장을 만나는 거죠. 이게 만나서 그 통화 내역도 제보가 들어왔네요. 보니까 그 당시 대표가 아니었는데 대표가 되도록 해라, 이런 통화 내역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그 골프 프로가 그 미장 원장과 또 누구예요? 그 김수곤을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이 그 연합채권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들의 하는 역할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김수곤 대표도 연말까지는 착실했어요. 또 2월 달에 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아주 인사하면서 아주 착실한 모범생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출범식 하는 하면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전모가 다 드러난 거예요.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자. 파산 관제인 김희창이 파산이 들어가니까 이 파산을 통해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자. 헐값에 매입하면 차익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박성희 실장, 이명훈 대표, 엄윤상, LKB, 그 다음에 김홍근,
김수곤 이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고요. 그래도 정미학 원장은 그래도 좀 순수한 측면이 있어요. 대표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대표가 될 수 있겠냐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대표가 되었죠. 대표가 되면서 아마 그것을 뒤에서 조금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김수곤이죠. 김수곤 대표가 원래 글을 써가지고 항상 정미학 원장을 통해서 이걸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이 과정에 앞장선 게 바로 KTN 김홍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행동이 뭘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 건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언론으로서 하는 공정하고 정직하는 그 말 왜 이렇게 정직하고 공정을 강조하는가. 결국은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정직하다고 아니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정직한 것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정직한 방송이라 하는 거지. 공정하다는 건 누구예요? 제3자가 평가하는 거지. 나는 공정합니다. 나는 공정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다고 그게 되나요? 그래서 오늘 이 파산 관제인의 과연 지금 파산 관제인도 사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했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같습니다. 몰수보전이란 이 제도와 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신탁이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스템이 가장 당군의 최대 다단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자들 리스트가 19만 명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하고 있고 앱도 살아있고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 관제인도 처음 해보는 판례가 없는 일을 가다 보니까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 김유창은 몰수보전은 이거는 그 파산법에 가압류 같은 거다. 그런 가압류는 실효가 되거든.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걸 시작하고 요 채권을 공매를 해가지고 헐값에 떨이로 팔고 그걸 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졌고 그 전략을 전해들은 누구야? 그 LS 인베스트 엄윤상 변호사. 엄윤상 변호사가 이제 이것을 판을 짠 거죠. 거기에 또 누가 같이 개입해야 돼요. 바로 이명원 대표가 거기에 하는 거고 또 박성희 실장도 190억이라는 돈을 그냥 자기가 분배를 하도록 유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장애자 사건을 하게 되면서 이 기록 전체를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에는 금덩어리 같은 금수에서 모든 추적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엄윤상 변호사가 했고 했던 그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자기가 안 해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하잖아요. 그래서 엄윤상 변호사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LS 인베스트 대표이사 엄윤상 변호사가 그 돈을 집행했던 누구야? 이명원. 여기 보면 제가 또 제가 이 작년 5월 16일 날 이명원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삼성부동 매각되면 이미 집행하지 마세요. 신탁재산인데 언제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 지급하는지 사전 승인이나 보고 없이 박성희 실장과 단독으로 지출하는 것은 법적인으로 문제다. 지금이라도 전체 지출 내역, 잔고 등 현황을 신탁관리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라고 제가 보냈고 내일
금융범죄수사대와 만나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내가 했고요. 그랬더니 이명훈 대표 답변, 저희 회사는 단독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성희 실장, 변호사님, 신탁관리 함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엄윤상 변호사가 그 당시에 누구한테 이 이명훈 대표한테 보내서 자기가 내온 80억을 돌려달라, 이명훈 대표한테 나간 80억을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둘이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진 거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호재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파산재단에서 연합채권단이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 채권하면서 자기들끼리 민사형사, 즉 이 채권을 매입한 연합채권단을 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하는 거야? 박성희 실장과 만렙 이들한테 또 이명훈 대표한테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민사형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반환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헐값에 봐준 차익을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자기들의 주주들만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업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의 계획이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은밀하게 진행돼 왔죠. 이들이 모사를 꾸미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손혜진이 등장합니다. 이 손혜진과 엄윤상은 뭐야? 한 팀이었죠. 어쩌면 손혜진이 고용한 변호사가 엄윤상이죠. 엄윤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적견 변호사 쓰면서 옥중 경영을 했던 사람이, 실무를 했던 사람이 손혜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혜진이 이것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뒤에 거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바로 이상은 회장까지 커넥션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계략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왜 파산을 원한다는 거예요? 파산을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파산을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휴스템 전체 사람 중에 파산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더 글로벌도 회생을 원한다 그러고, 김영웅도 회생을 원한다 그러고, 이상은 회장도 회생을 원한다고, 7만 6천 명도 회생을 원한다 그러고, 심지어 권익위도 회생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파산하는 거예요. 서울 간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산행 티켓을 타고 지금 대전을 지나서 김천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이제 구포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회장의 서면에도 그래. 3명 빼고 전부 다 원하는데 왜 이들이 이걸 원하느냐? 이걸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윤상이 원합니다. 또 누가 원해요? 손혜진이 원하는 거예요. 또 누가 원해? 손혜진이 그렇게 장애자 전화해서 이 채권단 매입하는 이 사업에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자 씨한테 한 달 전까지만 찾아와갖고 제발 이 연합채권단에 같이 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윤상이 왜 찾아오냐고요. 지금도 50만 원 주면 변론해 주겠다요, 장애자를. 그래서 장애자가 노를 했습니다. 파산 이유는 회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뭔 회생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남는 거죠. 여러분 피해자,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눈에 좋은 같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탁을 말한다고 해서 신탁이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돕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원하는 19만 명 중에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파산을 지금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굽니까? 이 관제인 김우창도 별로 큰 의욕이 없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 계략이 드러나니까 이들이 날뛰는 거죠. 전부 다 막 흥분하고. 왜 이렇게 날뛸까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방향도 있겠다, 정상적이고 공정한 입장에는 어떻게 해요?
아, 글쎄 새로운 방향이 생겼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 아이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회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어디 가서 새로운 회생을 법원 가서 법률 전문가한테 어디 가서 김인찬 관장님한테 가서 새로운 회생 한번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 기업 사냥꾼이 바로 이들입니다. 연합채권단입니다. 바로 이 연합채권단의 사업 모델을 한다고 하니까 김은창 관장도 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김은창이 마지막 부인회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엄윤상과 처음에는 몇 번 만났지만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고 안 좋고는 저희들끼리 나중에 형사 경찰이나 민사소송을 따질 거니까 이거는 내비두고요. 뭐 누가 이성희는 나쁘다 좋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게 누구하는 거잖아요. 흥묘병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소평이 한 것이 그거예요. 흥묘병묘. 인민들을 살리는데 경제를 회복시킨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의 이익이 된다면 호불호를 저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은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나 여러분에게 쥐를 잡는 여러분에게 재산을 보존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제가 금수대에 찾아가서 몰수 보존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만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수대를 제가 박상준 팀장을 만나서 이 자료를 날짜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신탁을 했다는 걸 하면서 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자금 추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싸움도 이제 끝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뭉쳐 잘못된 사람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계속 이미 그쪽에 변질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냥 그들로 가도록 하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 대다수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여러분 직접 관제인을 찾아가 만나세요. 관제인한테 가서 저도 채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연합채권도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연합채권보다 1.5배의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관제인 지금 팔 수 있나? 예? 가서 이렇게 보세요. 몰수 보존됐다고 하는데 그 채권 팔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막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악의적인 얘기. 자, 뭐 예를 들면 포항 설림병원도 결국은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왜 채권자들 전체가 저를 관제인으로 추천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았죠. 지금의 엄윤상 변호사의 역할을 했던 게 조대한 변호사고 저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양쪽의 얘기를 가장 얘기를 하니까 적이었던 채권단 전체가 저를 지지했던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지어 이상은 회장마저도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어차피 본인이 가져갈 건 이제 없어요. 근데 다만 숨겨준 거 내놓고 조금 더 하면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엄윤상 이명은 대표의 행사 영상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회자로 등장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명은 대표를 아주 잘 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이상을 지지했다가 갑자기 또 우리 신탁 오라클 신탁에 지지를 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뭐 가치가 뭐예요? 이분은 방향이 뭐냐고요? 뭘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를 투자했어요? 이분은 이상은 홍보비 하면서 돈을 다 받아간 분이에요. 홍보비로 많이 받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슈템에 돈 넣었다는 말을
150만 원인가 얼마 조금 넣었어요. 그 돈 얘기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이명훈 대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이명훈과 이 둘이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우리 저 이명훈 대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또 시들 수 있었구나 하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TSC라 그랬죠? 예. 좋아하는 분이래요. 여러 번 만났대요. 그러면 작전을 짰다는 얘기네요. 네, 이명훈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TSD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훈 대표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시더스 회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인연이 여러분 다음으로 시더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우리 저 이명훈 대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아 (1년) 이내에도 말의 시더스 그룹 경영 지원 및 컨설팅을 맡아서 이게 이제 박성희 실장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삼성부동산 이걸 나눠준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회사를 위해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저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조사도 받고요. 자, 아까 제가 그 금수대에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명훈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고 금수대를 제가 찾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자료도 보내드릴 건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금수대에 소환됐습니다. 예, 장군이었죠. 장군을 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받은 내역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도 받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저 또한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회원분들은 있는 것들을 직시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파산이 이제 되셨고 그게 절망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파산 자산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파산된 걸 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파산으로 그냥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 컨설팅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이런 인재가 있다고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홍근 대표는 이 정상적으로 양쪽 얘기를 보고 하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하면 아 맞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네요. 이 회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자, 들어보죠. 이 채권 형태이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장기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듯이 장기 대여금이 보시면 이제 원래는 4천억 이상이 있습니다. 이 장기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우리가 회수하기로 하는 거. 근데 회사에서 지금 74개 회사 및 계열사 이런 데로 나간 게 4천억이 나갔더라고요. 장기 대여금. 이게 대여금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4천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5% 10%에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번 중에 우리가 1회 출금이 400억입니다. 400억. 여러분 한 번 주고 그냥 땡처리 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서 하자. 이걸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닌가요? 회사에 선수금을 내신 분들이 회사의 주주이자 그 돈의 권리자시잖아요. 사실 이 4천억 원은 이 회원분들의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이 파산 관제에 있는 뭐 시스템 코리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파산 절차를 이제 이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말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파산 관제인 김희창은 휴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거 하는 내용 보내서 빨리 돈만 대충 떨이하고 그냥 설거지 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김희창 관제인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언론을 무시하면 몰살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연장선상에서 이제 몰살 과정을 제일 앞장서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몰살 하겠다. 참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회수 그냥 뭐 한다고 이렇게 그냥 공문 정도 보내고 그냥 뭐 멘트만 다 달아놨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해서 760억으로 재평가를 한 거예요. 예. 760억 평가를 했지만 실제 금액은 다시 여기서 대폭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안 팔리게 되면 경매 가격처럼 공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40%, 50%또 DC가 또 들어갑니다. 헐값이죠. 그러니까 4천억이 나갔는데 파산관제에는 760억을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는 방법을 일단 샘플링으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방안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파산 재단에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 몇십억하고 자산 다 해서 이제 810 몇억 정도 평가를 해놨는데 그 800 몇십억을 평가해 놓은 거를 그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법원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누가 사서 그거를 이제 청구를 해서 회수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 이제 회사들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산관제인이 이 파산 채권을 좀 사가라 지더스에서 다시 좀 억울한 얘기죠. 우리 거였는데. 자, 파산 관제인이 채권을 사가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파산 관제인이 채권을 사가라.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엄윤상 변호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왜? 왜냐? 엄윤상 변호사와 파산 관제인이 처음 만났거든요. 바로 이걸 알게 돼서 그걸 이제 엄윤상 변호사, 이명훈 대표, LKB, 로집사 또 완전히 이 새로운 판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잔치판. 거기에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곤.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이 파산을 시켜야 된다고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파산을 하라 그랬어요. 파산해서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좀 지켜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라도 조금이나마 애정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거였는데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다시 사가라.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사오는 거니까 진짜 우리 걸 우리가 사가는 겁니다. 여기는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져왔을 때 만약에 연합채권단이 그 뭐 800억 채권을 한꺼번에 사올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분석을 해서 자, 회수 가능한 채권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삼성부동산 200억 나간 거죠. 박성희 실장, 그 다음에 엄윤상, 그 다음에 이명훈 대표, 이 세 사람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면 이 채권을 200억에 대해서 한 10억 주고 그냥 털면 190억 남는 이거죠. 회수 가능한 채권이에요. 회수 가능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이. 다른 걸. 엄윤상이 뭐 딴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4천억 외에 여러분 3천억이라는 돈이 따로 빕니다. 이게 비는 돈이 있어요. 이 3천억 돈을 누가 해요? 바로 이상은이 숨겨놓았다고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예요? 손혜진입니다. 그런데 이 손혜진이 여기 또 참여한 거예요. 그 채권마저 손혜진이 예를 들어서 1, 20억 주고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더스의 이와 같은 정말 이리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일부라도 사온다면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사오거나 이럴 수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좀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온다. 이분 뭐예요? 삼성부동 매각대금 만렙이라든가 190억에 나갔잖아요. 10%면 19억에 이 표현대 많이 준 것처럼 일단 19억에 사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차익이 남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그럼 그 10만 원은 당연히 이제 전체 회원한테 돌아가는 거고, 연합 채권단이 만약에 이걸 사온다면은 우리는 좀 꼭 시더스 게 아니. 바로 이 10%만 공평하게 갈라가라. 여러분 갈라갈 게 없어요. 10% 해갖고는요 세금 내고 관제인 경비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줄 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파산인데, 그리고 이득은 자기들 몇 사람만 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연합채권단에 가입한 사람들, 주주들만 이득을 보겠다. 이 모델이죠. 이것에 앞장서서 빨리 파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더라도 사올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더스 거죠. 그거를 좀 10분의 1 가격으로 사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다시 이제 원래 가치로 뭐 팔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뭐 두세 배라든가 몇 배 이렇게 현금화 시킬 수 있다면은, 자, 두세 배 전에 예를 들어 가령 이 사람들이 10억에 사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삼성부동산 만렙이라는 데서 두세 배 하니까 2, 30억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만렙은 무려 얼마나? 150억 가량의 차익이 남는 거고, 그 차익을 또 다시 인센티브 가져가는 이런 일이 저들의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자산이 다시 좀 회복되는, 늘어나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합채권단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자주의를 따로 가지는 겁니다. 시더스 전체 회원이 아니라 연합채권단이 가지는 거예요. 바로 연합채권단만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막바로 채무자한테 반환 요구나 반환 소송 같은 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만렙을 상대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만렙의 뒷돈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 자산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요구를 하고, 이제 뭐 내용 증명도 발송하고 이제 각종 방법들이 있죠. 위반하면은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민사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지 때만 내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은 이제 가져간 회사나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갚겠다, 안 갚겠다. 그러면 갚으면 이제 다행이고, 안 갚으면 뭐 형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환 시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롯이 연합채권단으로 기속되고, 연합채권단 회원분들한테 이건 이제 주주 자격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연합채권의 주주가 누구예요? 엄윤상, 이명원, 예? 김수곤, 예? 이들이 참여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들을 결국 이런 방법을 오롯이 연합채권단 주주만 먹겠다. 누구예요? 더 시각게 더 적나라하게 하면요. 엄윤상, 이명원, 김수곤 이들이 갈라먹겠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이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김수곤도 착실했다니까. 나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문자 보내드릴게요. 저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사 혈기를 부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기가 받은 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받았지만 다시 반환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혈기를 부리죠? 이 반환해야 되고 청구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LS 인베스트 엄윤상이었던 거예요. 그래 김수곤도 봐준다고 하니까 벌써 회원으로 벌써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자, 근데 여기에 엄윤상 변호사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원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죠? 저도 지금 2년이 오래됐는데 말씀도 잘하시지만 실력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자, 2년이 오래됐다. 그게 뭐냐면 작년 4월부터 독촉을 했던 거예요. LS 인베스트가 삼성부동산의 대표가 엄윤상이잖아요. 엄윤상이가 자기가 대표이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연락한 게 누구냐면 이명원이에요. 이명원 보고 80억 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거죠. 예,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상대방이었어요. 돈 내놔라. 이명원은 못 내놓는다. 뭐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죠. 인연이 되는데 실력이 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뭉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또 그 LKB가 이제 법무부 파트너로 돼 있으니까 자, 여기 LKB가 연합채권단의 파트너다.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LKB는 누구냐면 바로 LKB는 누구냐? 이상은의 변호인이었어요. 1심에. 이상은의 변호인을 왜 연합채권단에 쓰느냐? 그리고 이 LKB의 대표이사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점혁 변호사였어요. 24년 1월까지. 그래서 LKB의 회생 파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회계사와 같이 했던 게 했고 이들이 이걸 파산시켜서 보통은 LKB는 이상은 회장과 회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려니까 이게 서로 상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을 분할시킨 거예요. 나와서 특수 목적 법인이 바로 법무법인 로집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로집사가 뭘 했어요? 여러분 앞서서 강은규와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파산을 넣었던 거죠. 끝까지 파산을 넣으면서 세상에 의뢰인이 파산을 멈춰달라고 했는데도 파산을 마지막까지 집어넣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하윤주 대표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로집사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LKB를 집어넣냐? 파산을 마무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LKB의 로집사 이정엽이가 누구냐면 바로 김의창을 자기가 회생법원 판사할 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의창하고 커넥션이 잘 되니까 채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중간에 뭐예요? 그야말로 중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로집사와 했던 LKB 쪽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LKB 쪽이 또 누구랑 통할 수 있어요? 이상은 회장과 통해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돈을 얼마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KB에서 방파법 변호도 했지만 LKB는 성추행도 변호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LKB에서 이제 방판법 변호를 해서 또 웬 LKB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KB는 법무부는 굉장히 큰 데예요. 변호사들 많아요. 변호사가 많아도 한 높으면 하나로 봅니다. 상대방 한 게 이게 변호사 윤리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변호 찬문TV에서 김홍근 장로가 650만 원 출자했어요. 예. 뭐 650만 원 했으면 많이 했고 그 찾아간 게 있으니까 아마 한 200-300 정도 남았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 하윤주 대표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엄윤상, 손혜진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은의 영치금까지 압류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제휴하는 변호사님들은 그 다른 이 제휴를 이명원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죠? 자, 이 엄윤상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변호사가 접견 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어느 변호사 중에 다단계 여기를 해서 적절로 선전선동을 합니까? 또 엄윤상 변호사가 또 뭘 해요? 2차 옥중 경영에 결정적인 임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손혜진과
손건철 이 중간 역할을 아주 액션. 바로 이 가장 법 기술자로서 이상은의 돕는 역할을 하고 LKB와 일을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2차 가해 마지막으로 3차 가해죠. 2차 가해 다단계라면 3차 가해에서 완전히 이것을 해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연합 채권단이에요. 연합이 아니라 잡탕 채권단이죠. 잡탕. 이 잡탕 이 채권단에서 잡탕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걸 다 헤쳐먹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사 결과 따라서 법원에서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파산 관제인 김유창은 어떻게 2월 달에 입장을 표했나 보세요. 2월 11일자 김유창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봤을 건데 빨리 시더스 인베스트를 제1번으로 파산을 시킵니다. 왜냐? 이 인베스트가 모든 그 지주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 휴스템의 100% 자회사이자 채무사에 대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 시더스 인베스트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받아.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여금 최초 회수 실적, 그게 이제 하남 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몰수 보전을 풀어가지고 조기에 그 결과를 도출해서 채권을 넘기든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채권을 넘기든가, 그 다음에 하남 땅 부동산에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김유창 관제인이 파산시킨 시더스 인베스트먼트가 파산이 4월 29일 날 됐어요. 아까 4월 16일 날 연합채권단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공식 행사를 하고 4월 29일 날 파산 선고가 됐어요. 얘들은 바로 이건 날짜에 맞춰서 총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임대섭이 선임돼서 몰수보전 취소를 했는데 청구가 기각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창이나 임대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몰수보전 명령이 가압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그리고 피해자를 배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막적으로 어떻게 돼요? 김유창은 누구랑 가까워요? 바로 LKB의 이정엽과 가깝죠. 이정엽을 그러다 보니까 연합채권단에서는 고문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연합채권단에 누가 가담합니까? 바로 LKB, LS 인베스트 엄윤상 변호사가 채권 내막을 잘 알죠.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몰수보전과 파산 선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왜 안 되냐. 이 몰수보전 명령은 형사사건인데 거기에 피해자와 파산 선고의 파산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수재산은 사건이 끝나면 환부 절차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냉동시켜 놔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임대섭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김유창 관제인의 입장은 어떠냐? 이 파산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은 대부분 천고, 또 물론 개인 부동산은 이성희 개인에게 몰수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유창은 이 파산적차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뭐냐? 몰수보전을 취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매각이 가능하죠. 연합채권단은 이것을 원해서 빨리 이 파산시켜서 관제로부터 이걸 분별받아서 갈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채권이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주주였던 핵심 주주로 참여했던 김수곤을 권익위의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빨리 파산해달라고 난동을 이렇게 벌린 겁니다. 그래서 파산채권의 매입 전략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탁과 몰수보전돼서 얘들이 그야말로 해먹으려고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을 스톱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9일 날 이 금수대에서 모두 몰수보전했어요. 이것은 이 천고에 대해서 이들이 금수대 조사해서 박상중 팀장이 다 해서 전부 다 여기에 신탁으로 했고, 여기에 보면 라이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렙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제인, 여 TS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수를 시켜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예요. 예? 사람들이 왜 비방할까? 그들의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들은 왜 흥분하냐? 돈을 벌어서 벌써 썼거든, 로펌에. 근데 그 채권을 못 사게 되면요, 그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김수건이 왜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분 같은 거, 정말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유차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김유차한테 뭘 해요? 빨리 파산이 돼서 연합채권을 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들은 왜 자꾸 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무효라고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흥분하냐고. 관제인도 흥분 안 하는 걸. 예? 자기들 왜 힘을 주냐고. 예? 관제인이 알아서 다 주장했다니까. 로집사도 주장했고, 엄윤상 법률가가 다 주장했어요. 그게 이제 아닌 걸로 해서 김희창은 그걸 포기하고 취하했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뒤늦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신탁대산은 피해자한테 기속돼서는 안 되고 파산되거나 환원돼야 된다. 왜 파산되고 환원돼야죠?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연합채권단 쪽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예. 이것은 택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건 완전히 막았습니다. 저는 이상은 회장이 자기 쪽에 해줘도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연합채권단과 권익위의 김수곤이라는 사람과 또 엄윤상, 예? 김홍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된다면 저는 절대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 얘들이 하길 원하는데 결론 파산 채권은 대부분 주택 관계사의 대여 내지 투자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법무부인 천고에서 금수에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9일자로 전부 다 몰수 신탁되었고 몰수 신탁된 상태에서 몰수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죠. 신탁으로 보호가 되고 다시 거기다가 냉동 창고처럼 다시 한 번 더 엎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위해서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장난을 못 칩니다. 이렇게 야바이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창은 파산 채권 매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몰수 보존을 하고 싶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인베스트를 파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제를 선임해서 그 관제인 임대섭을 하여금 몰수 보존 취소를 했지만 그 결론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매각되어 불능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은 김희창 관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몰수보존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KTN과 김홍근과 김수건과 이들이 원한 것처럼 파산을 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동시에 연합채권단의 그 음모,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절대 되지 않는 건 마치 하만의 계획이 장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입니다. 다 모두 엄윤상도 앞으로 나오세요. LKB에 누가 하는지도 그 자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김홍근도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나서야 됩니다. 김수곤도 얼마를 받아갔고 누구를 통해서 받아갔는지 이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엄윤상은 결국 인물 관계도 최종 이 전체 조직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영의 불임절이 맞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적견 변호사 하면서 손혜진을 통해서 하고 있죠. 엑츠 지환 코인 자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이 관계도에서 여러분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새 캡처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감췄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TS 이명원 면담이 됩니다. 지금 80억에 여기 2월 15일 80억이 입금됩니다. 80억이 입금돼갖고 제가 5월 16일 날 이명원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금수대에 가서 얘기한다고 나서 조사를 언제 받았냐? 5월 30일 날 조사를 받습니다. 그 이명원 대표가 뭐냐? 80억 중에 지금 다 쓰고 2억 6,600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보면 여기서 했는데 저 충격적인 게 여기 보시면 전일선 회장이 누군지 여러분 중에 회원들 분 전체에게 저 전일선 회장이 누군지 한번 예? 전일선 회장 예? 전일선 회장을 여러분 제보를 해주세요. 전일선 회장이 누군지. 이 전일선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만렙과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전일선 회장을 통해서 누구예요? 박성희 실장을 소개한 거죠. 박성희 실장 속에 중간에 누구예요? 강승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강승희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강승희라는 사람이 또 만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삼성부동산 매각을 박성희가 하고 나서 그 돈이 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돈을 회계 범인을 끌고 들어간 게 누구냐? 바로 이명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일성 회장 이런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것을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애자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취득하게 됐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엄윤상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입니다. 지환 솔루션 대구 출근 유튜브 엄윤상 TV 관련 피의자 이상은의 변호인 엄윤상이 운영하는 채널 엄윤상을 시더스 그룹의 법률 지원단장으로 소개, 시더스와 관련된 영상만을 게시하며 특히 이상은의 구치소 수감 동안 적견 변호사, 바로 적견 변호사라고 특징합니다. 적견 변호사로서 이상은을 적견한 엄윤상 변호사가 이상은부터 자필 편지 등을 받아 이상은의 휴스턴 코리아 회원들에 대한 메시지, 사업 재개 의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지원 캐시 출범식이 5월 11일에 있어요. 대구 본부 시더스 아카데미. 이게 주요 인물. 이 이제 범죄단처럼 딱 나타나잖아요. 자, 총괄은 손혜진, 총괄 손건철. 지금
X29의 대표죠. 여기에 지금 손혜진, 송건철 이들에 대해서 부인해서 바로 변호사 비용 돌려받은 거, 그 다음 법률지원단장 엄윤상, 기획실장 이낙연, 총무팀장 유은혜, 정근, 이정덕, 방대영 PD가 누군지 모르겠네. 이렇게 지금 범행에 대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숨겨놨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춰졌던 것들이 어느 날 늦은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뭐냐? 바로 손혜진이 총괄이고 TS 이명호는 삼성부동산 박성희 실장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박성희 실장을 소개받았다는 걸 이명훈의 조사서에서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엄윤상은 LS 인베스트 대표잖아요.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데 둘이 또 같이 하기로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제1번으로 또 삼성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50% 돌려받은 사람이 김수곤이죠. 그리고 연합채권단에 제일 먼저 가입하죠. 왜냐? 엄윤상이 가서 돌려달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박성희는 혼자 사는 분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과정에 있고 지금 강승일, 박성희 그 앞방에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명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명원과 또 누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명원과 다시 엄윤상이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전체적으로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고문하고 하는 게 손혜진입니다. 손혜진은 누구야? 이상은의 지금 최측근이죠. 또 유력한 비자금 3천억을 따로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손혜진입니다. 그리고 김수건도 이 사람이 나서서 할 거 저실력을 하는 게 아니고 법률가가 있다. 그래 바로 LKB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엄윤상이 있는 거죠. 이들이 끊임없이 파산, 신탁을 무효해서 파산을 주장하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미장원 원장 정미학이 대표를 해주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 전체에 자기가 서야 될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뛰어들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연합채권단의 사회를 보면서 이명은 대표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는 자가 이 전체의 하나의 조직이 이 인물 관계도입니다. 마치 이 우리가 말한 셜록 홈즈에 나오는 우리 무슨 범죄 조직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들에게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옛날 설림병원을 하는데 설림병원은 저의 미담입니다. 사랑제일교회도 제가 정광 목사를 석방하고 그 자료를 그 상대방 좋았던 이명규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지금 엄윤상 변호사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있을 때 자기 이름을 못 쓰니까 어때? 이름을 이하상이라고 바꾸잖아요. 왜냐? 사랑제일교회 땅을 조합 측에 하도록 오케이 한 사람이 이명규, 이하상 변호사였거든요. 내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두겠어요? 엄윤상처럼. 근데 이런 내용을 바로 이 손혜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남수희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모함을 하는 건데 결론 이제 아무리 모함하더라도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전모를 밝히게 되면 또 미담입니다. 전부 다. 감춰진 비밀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땅을 650평을 730평으로 그 평당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 40억짜리를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건축비하고 보상금 500억 받았어요. 제가 510억까지 합의를 해줬어요. 자, 이것은 비방할수록 나중에 다 미담이 됩니다. 그 다음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역시도 이 친구가 왜 저렇게 하느냐. 보세요. 자기가 경기도 의사회장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 한다고 해서 마스크를 중국산을 한다고 해서 중국산 마스크를 하는 걸 자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후보를 박탈시키고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자 보세요. 그 고발한 것 중에 단 한 건이라도 고발했다고 떠들지만 전 조사도 안 받아요. 택도 없는 거. 자기가 말만 떠들죠. 또 고난이 얘가 또 잘못 떠들었다 돼요. 설림병은 잘못 떠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소 의견은 송치돼 있어요. 지금 이들의 전부 다 했던 잘못됐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결론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화 같은 것이고 이 제2액트 성경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들의 은밀한 비밀들 다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할 계획을 잡았던 것처럼 하만이 여기에 얘들은 지금 연합 채권단의 이름으로 해서 모든 채권자의 재산을 없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자기들 돈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팀들이 모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 청구 살해하는 업자들이죠. 이들이 법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하고 재산을 보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계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왜냐? 나만 없으면 멋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늘 그 손혜진, 그 다음에 손원철, 소명식, 그 다음에 장의자 재판이 끝나고 우리 정기령 위원장님 또 그 다음에 박재일 단장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리 최정열 목사님과 함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고난이도 그날 밤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을 받고 수감되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들 중에 제가 하는 일에는 성령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보혈 찬양을 모함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하는 것은 모든 죄는 용서받되 보혈 찬양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보혈 찬양을 지랄이라고 용어를 쓰는 그런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KTN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KTN 같은 그 유튜브 방송을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김수곤을 그런 자를 제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예? 엄윤상이나 이런 아이들 어린 연수원 후배죠. 한참 후배되는 적견 변호사 했던 이런 변호사를 제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순몰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초점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다 떠나서 이제 누굴 봐야 되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김희창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이 김희창 관제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희창은 몰수보존 신탁무효 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주장 안 하고 있고 다 철회했어요. 단지 부인권의 대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정상적인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예. 김희창 관제인이 뭐 여러분한테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헐값에 파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만 이분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순박하시고 그렇습니다. 선하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소개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이명현 대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렇게 훌륭한 분이 또 시될 수 있었구나 하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분이에요. SC라 그랬죠? 예, 이명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분. 그러니까 이명원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죠? 저도 지금 2년이 오래됐는데 말씀도 잘하시지만 실력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그 LKB가 이제 법무부 파트너로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이제 또 LKB에서 이제 방판법 변호를 해서 또 웬 LKB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KB는 법무부는 상당히 큰 데예요. 변호사들 많아요. 저희들이 제휴하는 변호사님들은 그 다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학과 맡은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과 이걸 또 하는 변호사 따로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로펌이다. 변호사법에 질의해 보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